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영화 쥐라기 공원과 쥐라기 월드 시리즈를 보면 다양한 공룡들이 나오는데요. 원래 유명하던 티렉스보다 날렵하고 영악한 공룡 벨로시랩터가 더욱 인간에게 무섭게 부각됩니다. 실제로는 아킬로바토르나 다코타랍토르라는 수각류 공룡을 많이 닮은 영화 속 벨로시랩터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빠른 속도와 뛰어난 조직력도 있지만 드로마에오사우루스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커다란 뒷발톱인데요. 그런데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물 중 이들을 꼭 빼닮은 살아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새는 영화 속 벨로시랩터의 원래 모델인 데이노니쿠스와 같은 크기의 뒷발톱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그들처럼 이 뒷발톱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새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로 부르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이 희귀한 새에 관해 잘못 알려진 속설들과 진실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이 화식조들에게 새로운 적이 생겼다는데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공룡의 후예라 할 수 있는 조류동물들 중에서도 특히 데이노니쿠스를 닮은 새, 화식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노니쿠스와 같은 발톱, 공룡의 후예. 화식조는 뉴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에 서식하는 조류동물인데요. 이 새의 파란 목의 밑부분을 보면 붉은 돌기가 늘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동양권에서는 옛날 사람들이 이 붉은 돌기를 보고 혹시 불을 먹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불을 먹는 새라는 뜻의 화식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몸 길이가 1.3m에서 1.7m에 암컷은 50kg에서 60kg, 수컷은 35kg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암컷의 경우 최대 85kg까지 나가는데요. 날지 못하는 육상조류 중에서 타조와 에뮤에 이어 세상에서 세 번째로 긴 동물이며 무게로 치면 타조 다음으로 무거운 새인데요. 이만큼 큰데도 다리의 근력이 매우 강해서 최대 시속 5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화식조는 머리 위에 독특한 골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생대에 살았던 오비랍토르의 골즈를 떠올리게 하는 형태입니다. 이 화식조가 공격할 때의 주 무기는 뒷발보다 두 번째 발톱입니다. 이 발톱은 길이가 12cm 정도로 중생대의 소형 수각류 육식공룡이었던 데이노니쿠스의 갈고리 발톱과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요. 화식조는 위협을 느끼면 높이 점프하면서 이 커다란 발톱이 달린 발을 쭉 뻗어 발차기를 하는데 발톱으로 찌르는 듯한 이 공격은 위력이 굉장합니다. 호주의 동물보호기관 종사자들도 항상 화식조를 포획할 때는 항상 발을 주의하는데요. 이들의 서식지인 호주에서는 화식조를 굉장히 위험한 새로 여기고 있으며 화식조를 주의하라는 표지판까지 세워져 있을 정도입니다. 화식조의 이 같은 공격을 받고 사망에 이르는 피해자들도 생겨났는데요. 1926년 16세의 한 소년이 어린 동생과 함께 화식조를 몽둥이로 공격하다가 역습을 받는 일이 생겼는데요. 소년은 상체의 급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위를 다쳤고 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9년 4월 12일 오전 10시에는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게인즈빌의 한 농장에 피해자가 발생했는데요. 화식조를 기르던 한 70대 노인 남성이 있었는데 자신이 기르던 화식조에게 공격을 받고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화식조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라고 하며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몇몇 원주민들은 화식조의 뼈로 단검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화식조는 습하고 물이 있는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수영 실력 또한 수준급이며 완전히 다 자랄 경우 인간을 제외하면 딱히 천적이라 할 만한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바다악어라면 이들도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동물이지만 아직까지 바다악어가 화식조를 공격하는 것이 발견된 적은 없어 천적이라 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화식조와 관련된 소문들의 진실. 하지만 언론의 이 같은 보도는 사실상 지나친 과장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화식조가 강한 새이고 위험한 동물인 것은 맞습니다. 화식조는 충분히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심하게는 황천길 구경을 시켜줄 수 있는데요. 보통 새들이 체중에 비해 힘이 훨씬 강하고 정면 대결에서는 더욱 유리하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화식조가 인간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화식조는 날카로운 발톱도 위험하지만 골질이라 불리는 단단한 벽과 뾰족한 부리도 가지고 있는데 머리 위의 골질은 중생대의 공룡이었던 오비랍토르의 골질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기들로 쪼기 공격을 하거나 벽과 같은 골질로 박치기를 할 수도 있으며 걷어차기 공격을 하거나 핥히는 공격을 하는 등 UFC 파이터 못지않은 다양한 공격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기인 발톱은 쓰지도 않고 벼슬로 들이받는다거나 발로 차기만 해도 성인 남성 하나 정도는 크게 다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화식조의 성격은 겁이 많고 소심한 편이라 사람을 보면 먼저 도망치거나 피한다고 하는데요. 1926년에 소년을 해쳤을 때도 사실 몽둥이로 먼저 맞았고
화가 나 반격한 화식조의 행동은 정당방위라는 판결을 내려줘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화식조 암컷은 주로 영역을 지키기 위해 사나워지며 수컷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날카로운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몇몇 농가에서는 새끼 때의 모습이 귀엽고 성체가 되었을 때의 모습이 멋지다며 이 새를 불법으로 들여와 키우는 곳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식조는 일반인이 절대 사육할 수 없는 맹수이기에 어설픈 이유로 이들을 키우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들이 가진 발톱의 위력도 과장된 편이라고 하는데 개 한 마리가 화식조에게 걷어차여 내장에 손상을 입고 저승길로 가기도 했지만 화식조의 발톱이 칼날처럼 날카롭지는 않다고 합니다. 사실 겁도 많은 동물이 화식조이고 굳이 영역을 침범해 먼저 건드리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으니 화식조를 보더라도 그냥 내버려두고 멀리 떨어져 볼 일만 보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화식조들에게 닥친 새로운 위협. 그런데 이들의 서식지에서 사실상 최강이나 다름없었던 동물이었던 화식조에게 최근 새로운 위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들여온 사냥개들인데요. 2003년부터 개들이 화식조를 공격한 사건은 총 24건이 발생했고 이 중 82%의 경우가 치명적인 공격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화식조를 공격한 개들은 외래종 멧돼지를 몰아내기 위해 들여온 멧돼지 사냥개거나 유기된 대형견들로 위협적인 이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형견들은 최대 5마리까지 무리지어 화식조를 쫓으며 지칠 때까지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화식조도 강력한 동물인 만큼 쉽게 당하지는 않지만 사방을 포위당한 상태에서 1대 다수로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데요. 그럼에도 화식조는 사냥개들을 쫓아내지만 그 과정에서 개들에게 물려 상처를 입고 감염에 의해 결국 죽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 개체들의 경우 작은 개들이나 고양이, 외래종 여우에게도 공격당하기 쉬워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외래종 멧돼지들까지 엄청난 먹성과 번식력으로 화식조들이 먹을 과일이나 벌레 등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화식조의 둥지를 파괴하고 알과 새끼를 공격해 잡아먹기까지 하고 있으니 사람이 들여온 가축들에 의해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나 새로운 질병까지 화식조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데요. 화식조는 왜 사라지면 안 되는가?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화식조는 매우 중요한 동물입니다. 화식조는 매일 5kg에 달하는 과일과 버섯류, 곤충, 파충류, 양서류, 소형 설치류 등의 동물들을 잡아먹는데요. 화식조는 과일을 주로 먹는데 덩치가 크고 신축성 있는 식도를 가지고 있어 사과나 망고 크기의 과일까지 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일들이 소화되면 씨앗째로 배설되어 여기저기 퍼뜨려지며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고 합니다. 특정 과일 나무들은 화식조가 없으면 번식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고 하는데요. 화식조의 번식을 의존하는 식물들이 많은 만큼 이 새의 수가 감소하면 식물들이 줄어들고 그곳에 비가 내리면 산사태로 이어지고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스캐빈저인 대머리 수리도 포식자들이 먹고 남긴 시체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지 않아 아프리카의 생태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벌들 또한 꿀을 얻기 위해 꽃들의 번식을 돕듯이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호주 당국에서도 화식조 보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부디 그 노력이 빛을 발해서 공룡의 후예나 다름없는 화식조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